잇몸 자체가 돌출되어 있는 게 컴플렉스의 언니 커버 아이 아니고요. 보코는 여러분 쉐딩을 잘못했다간 코가 훨씬 더 부각되어 보이거든요. 나 코봉이 되고 싶지 않다면 이 부분 주목. 눈썹과 눈 사이에 이 간격이 좁다 하시는 분들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이어서 이목구 비별 이것만큼은 무조건 피하자 하는 메이크업 2탄을 준비를 했어요. 저번에 진짜 여러분들의 고민을 댓글로만 200개가 넘게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컨텐츠가 너무너무 우리 보라돌이들한테 필요하구나 싶어서 2탄 준비했고요. 앞으로도 이 컨텐츠는 제가 꾸준히 3탄, 4탄 뭐 주르륵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되시고, 연예인을 예시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훨씬 더 제가 캐치하기 쉽기 때문에 연예인 예시로 댓글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요, 바로 돌출 립이에요. 돌출 립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첫 번째는 잇몸 돌출형이에요. 치아 부분적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잇몸 전체가 살짝 돌출이 되어 있는 유형인데요. 대표적으로 개그우먼 오나미님, 모델 겸 배우 정우현님이 있으시죠. 입술이나 치아가 돌출되어 있는 게 아닌 잇몸 자체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 귀여운 이미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잇몸 자체가 돌출되어 있는 게 컴플렉스의 언니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커버하는 방법, 피해야 하는 메이크업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 커버 아이 아니고요. 입술 라인과 입술의 컬러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 두 개 사진은 누디하거나 채도가 낮은 컬러를 사용했을 때 입술 자체가 도톰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만 립 컬러가 강하거나 글로시해질 경우 입술 전체가 강조되기 쉽죠. 특히 나는 입술 자체의 크기를 조금 줄이고 싶다 하신다면 오나미님 사진처럼 립 라인은 오히려 죽이고 안쪽 위주의 베이스와 포인트를 연결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입술 작은 사람들이 오버립을 할 때랑 상반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언니 저는 잇몸이 아니라 치아 앞니 쪽이 좀 돌출되어 있어요 하시는 유형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셀럽 사진 먼저 볼게요. 아이브의 안유진님 보시면 잇몸 자체가 전체적으로 돌출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윗니가 살짝 도드라진 유형으로 이렇게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유진님의 경우 입술의 컬러감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달라집니다. 입술 컬러 자체의 채도와 형광기에 따라서도 립의 포커스가 확 쏠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요, 아까 오나미님처럼 입술 라인은 최대한 죽이고 안쪽 위주로 베이스와 포인트를 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출 립의 유형은요, 립 포인트 메이크업을 주기보다는 라인을 좀 퍼지듯이 흐트러뜨려 주거나 립 자체를 너무 확장시키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좀 생기 있는 컬러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형광빛이 도는 컬러들이 있어요. 이런 컬러들은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형광기 있는 컬러의 색깔도 어떤 사람한테는 안색을 굉장히 밝혀주는 컬러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돌출 립의 유형은 입술 자체가 도드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주시는 게 좋겠죠. 특히 레드 오렌지의 계열은 확 포커스를 맞춰줄 수 있는 계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 갈게요. 콧대가 낮으면서 코끝이 살짝 보코인 유형이에요. 이런 보코의 유형은 쉐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또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네, 보코이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보코는 여러분 쉐딩을 잘못했다간 코가 훨씬 더 부각되어 보이거든요. 나 코봉이 되고 싶지 않다면 이 부분 주목. 일단은 내 코에서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을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콧대는 얇지만 콧대 중앙부터 콧볼까지 두꺼운 편인지, 콧볼은 얇지만 살짝 퍼져 있는 편인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고화성님처럼 콧대 자체는 얇은데 코끝으로 두꺼워지는 보코의 모양은 지금 제가 표기해드린 이 모양대로 쉐딩을 넣어주는 게 좋고요. 왼쪽처럼 콧대까지 같이 그림자를 넣어버리면 상대적으로 코끝 부분이 훨씬 더 두꺼워져 보여요. 그래서 쉐딩 자체로 뭔가 코가 얄쌍해 보이게끔, 작아 보이게끔 착시 효과를 주기가 조금 어렵게 되는 거죠. 반대로 김도현님처럼 콧볼 자체는 얇지만 콧대부터 코끝까지 살짝 도톰하게 연결되어 있는 보코의 유형은 방금 고화성님과는 반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콧대부터 코끝까지 연결해주듯 쉐딩을 넣어야 골고루 코가 작아 보이면서 윤곽이 잡히는 듯한 훨씬 얇아 보이는 코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코여도 이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쉐딩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이 타이밍에서 한번 해야죠. 이런 걸 누가 알려줘? 제가 알려드리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 갑니다. 너도 나도 고민이 있을 수 있는 유형. 바로 여백 유형입니다. 여백을 좀 꼼꼼히 채우면서 이목구비를 확장하고 싶어도 내가 스킬에 따라서 좀 부족하거나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 여백이 많은 분들 중에서 볼이 넓은 분들이 있고 관자놀이 부분이 넓은 부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나는 여백이 있다고 해서 그냥 다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백이 넓은 유형은요. 귀부터 눈 끝까지 넓이가 좀 있는 여백을 말해요. 그래서 이지혜 채령님, 유나님 보시면 옆쪽에 여백이 있는 유형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앞볼에 여백이 있는 유형도 있어요. 신세경님, 장원영님을 보시면 관자놀이 쪽에 여백은 좁지만 구렛나루를 기준으로 콧볼의 간격까지 넓이가 있는 편입니다. 언니 이것만 보기에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유인나님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옆 면적의 길이감이 차이가 나고 앞 면적의 길이감이 차이가 나죠. 먼저 관자놀이 쪽에 여백이 좀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눈썹의 길이를 너무 짧게 하면 안 됩니다. 눈썹을 살짝 더 길이감을 줘서 여기에 여백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해요. 눈썹의 길이에 따라서 옆 면적의 길이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포토샵을 이용해서 살짝 바꿔봤는데요. 꼭 보라돌이들 중에서 관자놀이 쪽 옆 면적이 고민이라면 이 눈썹의 뒷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구렛나루를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은근히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렛나루를 채워주게 되면 앞볼뿐만 아니라 옆면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훨씬 이목구비가 꽉꽉 차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볼터치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컬러감을 주면서 훨씬 더 여백을 메워주고 이목구비가 더 커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인데요. 제가 오늘 예시로 들었던 여백이 있는 분들의 장점은요. 볼터치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런 분들은 볼터치 무조건 해야 돼요. 특히 볼터치 할 때 옆 면적을 살리기보다 앞볼 위주로 중안부도 짧아 보이면서 여백을 채워주는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채도가 너무 강하거나 형광기가 많이 돌거나 볼터치 자체만으로 색감을 주기보다는 은은하게 볼에 여백을 채워주면서 생기를 줄 수 있는 컬러들을 선택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세 분의 사진에 이 컬러감을 좀 비슷하게 따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러감의 연출법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컬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채령님처럼 뽀샤시하지만 은은한 핑크 컬러를 활용하고 싶으시면 비오브의 쿨믹스 핑크 피오니 발레리나 조합으로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고요. 신세경님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코랄 컬러를 활용하고 싶다 하신다면 원믹스 웜코랄 쉬폰 피치 조합을 사용을 해주시면 비슷한 따뜻하게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유나님처럼 뮤트하면서 베이지 핑크를 올리고 싶다. 누드진저의 밀크 베이지 조합으로 이렇게 컬러에 맞게 볼터치를 이용해서 여백을 채워주기 좋죠. 이런 느낌의 무드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2일까지 할인 런칭하니까요. 제가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살짝 있지만 정말 제품과 색상 이쁘거든요. 같이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유형입니다. 자, 일단 눈썹과 눈 사이에 이 간격이 좁다 하시는 분들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 바로 일자 눈썹이에요. 특히 얼굴 골격 구조상 제가 예시를 서양인의 눈두덩이에 비교를 해볼게요. 서양인이 요 넓이감이 좁은 분들이 많은데요. 같은 얼굴이어도 일자 눈썹이냐 아치형 눈썹이냐에 따라서 눈두덩이가 굉장히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의 셀럽 중에서는 고아라님이 계신데요. 고아라님은 진한 겉상이지만 눈두덩이가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때 눈썹 보시면 모양뿐만 아니라 두께감도 좀 잘 봐줘야 됩니다. 일자 눈썹에 살짝 도톰할 경우 눈두덩이가 오히려 훨씬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눈썹의 두께감을 확실히 얇게 만들어주고 뒤로 갈수록 소프트한 아치형으로 길이감을 살려주는 게 좋죠. 비교가 확실히 되죠. 그래서 눈두덩이의 두께감과 길이감, 모양에 따라서 이 넓이를 확장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썹의 모양과 두께감을 조절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메이크업 하시기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형 갈게요. 눈썹 모발이 억세고 진한 유형입니다. 너무 진하고 억세서 메이크업 하기에도 좀 쉽지 않은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는 두껍게 나는 건지 이게 진한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제가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브로우 카라를 해도 컬러가 잘 안 바뀐다. 두 번째, 눈썹 깎을 때 수염이 난 것처럼 점점점 잔흔이 잘 생긴다.
좋습니다. 세 번째, 눈썹 결이 확실히 살아있는 편이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포함이 된다면 눈썹 모발이 좀 억세고 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헤어를 좀 컬러를 바꾸고 싶거나 약간 좀 진한 느낌보다는 연하게 빼고 싶다 하시는 분도 진짜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눈썹이 진하면 이게 생각보다 바꾸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제가 그 방법을 오늘 싹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컨실러와 스크류 브러쉬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컨실러를 손등에 덜고 스크류 브러쉬를 살살살 묻혀주세요. 그리고 눈썹에 슥슥 발라줄게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줬다가 그 위에 브로우 마스카라를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색상이 잘 빠져요.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컨실러를 바르고 나서 바로 브로우 카라를 바르면 컨실러가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텀이 중요해요. 약 1분 정도라도 컨실러가 모발에서 마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잘 마를 정도로 그냥 빗어준다는 느낌으로 컬러만 빼주시면 돼요. 순서는요, 아이브로우로 먼저 눈썹을 그려주고 컨실러로 컬러를 빼준 다음에 브로우 카라를 이용해서 컬러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활용하시면 빳빳하고 진한 눈썹 다 이리 모여. 딱 이 방법 하나면 끝이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들,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지, 꼭 피해야 되는 메이크업은 뭔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며칠 뒤에 만나요. 안녕!